미친 거 아니야? 너무 예쁜데? 다음에 뒤쪽을 나는 저런 경험이 있거든. 더 자세히 얘기해. 내가 한 5년 만난 그 친구가 있어. 비교. 그때 막 인터뷰지에 막 질문이 몇 개 있었나? 막 그러고 내 엑스가 프로필에 내가 찍어준 사진을 장기 연애한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영화 보기 전부터 니뽕니뽕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초딩 때 돈 봤어? 나 초딩 때 돈 안 썼어. 아니 나름의 플러팅을 한 거야. 근데 자꾸 그 뒤로부터 나한테 와, 삼겹살 김밥? 응. 손님 여러분, 콩이 자동급식기 원래 페토이 거 썼었는데 고장 나가지고 새로 샀어요. 여기랑 두 개가 부러졌어. 사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볼 수 있어. 이렇게. 가끔 집이 정전될 수도 있잖아요. 비상용으로 쓸 수 있게 건전지도 넣어놓을 수 있어요. 작동이 아주 잘 되네요. 너무 귀엽다.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써주신 댓글들을 추려서 그 안에서 제비뽑기를 해볼게요. 사실 그냥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신땡땡님. 이제 3번. SNS 땡땡. 눈썹 탈색을 할 거예요. 눈썹 연한 게 예쁘다. 어떻게 했냐 이런 댓글이 좀 달려서 평소에는 그냥 혼자서 하는데 오늘은 카메라를 켜봤어요. 올리브영에서 탈색약을 사면 되는데 이게 물에무는 일제 이제가 2개씩 이렇게 낱개 포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서 2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썹 탈색할 때는 시간을 잘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완전 모나리자가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안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확 빠지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확인을 잘해야 돼요. 저는 앞쪽부터 양쪽을 먼저 발라요. 그 다음에 뒤쪽을 발라요. 한 30초 기다렸다가. 제가 예전에 좀 정신이 없을 때 탈색을 하다가 이렇게 휴지로만 이렇게 대충 닦고 물로 씻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뻤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갑자기 모나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염색약 어두운 걸 다시 사서 다시 또 염색했어요. 지금 딱 헹구고 왔고요. 너무 예쁘게 잘 됐죠. 저번에 자기가 안 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10년 된 여사친이 있었어. 근데 그 여사친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된 거야. 남편이 시간이 안 돼서 자기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달라고 그랬대. 근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뭐 만약에 나한테 그렇게 친한 여사친이 있다면 뭐 당연히 뭐 할 수 있잖아. 남자랑 여자랑. 반대로 진짜? 난 자기 친구가 와서 봐도 뭐라 별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진짜로? 진짜로. 와 진짜 충격이다. 나는 그거 듣고서는 약간 속으로 쌍욕했거든. 왜냐면 진짜 예쁜 날이잖아. 남편도 그 신부 보고서는 약간 반하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 뭐 원규가 만약에 뭐 패션 쪽에서 일하거나 뭐 웨딩 업계랑 관련 종사자야. 그러면 난 상관없을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의사잖아. 아 근데 자기는 뭔가 이해가 간다. 왜냐면 자기는 평소에 내가 옷차림을 엄청 노출 많은 걸 입어도 별로 신경 안 쓰잖아. 자기가 평소에 입는 게 더 노출이 심하지. 그니까. 저기 이 영재 같은 친구들이랑 같이 한다고 하면 난 별로 신경 안 썼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얘기는 안 했지만 난 원규의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갔어 사실. 와 진짜? 원규는 나이가 많잖아. 지연이 어리지만 뭐 그런 걸 별개로 나의 배우자가 될 미래를 함께할 사람이 불투명하다면 나는 불안할 것 같은데? 걔는 평생 예체능이었잖아. 근데 예체능 하는 사람한테 예체능의 한계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고 나는 그게 지연이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한다고 느꼈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안정적인 사람을 원하던지 어리고 예쁘고 안정적이고 그런 사람이 원규를 왜 만나?
그리고 만약 만난다 해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 만나지. 왜 앞으로도 평생 동안 예체능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연이를 만나서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게 지연이를 자기가 그냥 원하는 아내의 틀에 맞춰서 바꾸려고 하는? 난 그게 조금 기분이 많이 나빴을 것 같아. 그 나는 그 닥달한다고 느꼈다기보다는 원규가 했던 표현 중에서 뭐 하나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뭐 계속 목표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생각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서 본인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삶은 사람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좀 이해한 게 되게 와닿긴 했었지. 그러니까 배우라는 직업이 결혼 상대로 옳지 않냐 그 느낌이 아니었고 줏대 있게 하나 하는 거? 그리고 사실 처음에 만날 때 나 얘랑 결혼해야지 하고 만나는 게 어딨어. 이거 두 개 중 괜찮네? 한번 만나보자 하고 만나서 마음이 커지다 보면은 결혼 상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잘했다는 아니고 어린애한테 좀 몹쓸 짓을 한 것 같긴 하지만 또 그의 입장에서 내가 나이 거의 비슷하잖아. 나랑 나보다 한 살 어린 것 같은데 근데 얘네 아마 전문직이라서 주변에 친구들이 더 빨리 결혼했을 거란 말이지. 맞아. 그래서 그런 생각도 나는 공감이 좀 되더라고. 뭔가 이제 딱 비슷한 연령대에 성별도 똑같고 성격도 비슷해서 그런지 성격도 비슷해 보여 나랑. 비슷해. 근데 뭐 욕먹는 부분도 이해가 돼요. 새로운 애 왔어? 또? 그럼 여자도 아직 한 명 안 온 거잖아. 의사의 저 피지컬 얼굴이 미는 게 진짜 맛있다. 그니까. 그리고 머리 내린 게 나. 아까 그 머리 너무 축구 선수 같아. 근데 나는 좀 내가 만약 저렇게 하면 되게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둘러가지고 뭐 이상형이 뭐예요 하면 뭐 분위기가 좋은 사람 뭐 웃는 게 예쁜 사람 웃는 게 백날이 또 많아. 막 얼굴 아프면 땡인데 그니까. 제가 남자 한 명 들었어. 진짜 살벌하겠다. 아니야 내가 다시 빼서 끼려야지. 그니까 끝나서 가보다가 마음이 상관없어? 아니 그 상황에서 오 그렇지. 응. 그런 얘기하자. 응, 그래. 아 지현이 멋있다. 아, 진짜 지영이 제일 좋아. 자기 여기 나와서 인기 진짜 많아. 시청자들 인기 진짜 많아. 그냥 지현 같은 느낌이야. 아, 나는 저런 경험이 있거든. 이렇게 마음이 아까우세요? 더 자세히 얘기해줘. 자기가 만났던 사람 중에 누구? 그 대학교 때? 내가 한 5년 만났던 친구가 있어. 응. 그때는 잘 챙겨줬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딱 유식이 감정이었다. 그냥. 그랬었지. 아, 자세히 얘기해줘야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났어? 그치 대학 1학년 때도. 이제 졸업하고 1년 정도 더 만나다가 그 1년 동안에 자기의 마음이 유식이처럼 이렇게 돼서 헤어진 거네? 너무 그냥 미안한 마음이 컸어. 그러니까 나는 그만 만나고 싶고 한데 그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 했거든. 근데 결국에도 마지막에는 내가 잘 못해주긴 했지만 결국은 걔가 바람폈어. 한편으로 나는 그게 또 고맙기도 해. 그러니까 내 죄책감을 덜게 해준 것도 있거든.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 못 믿게 된 것도 있고 난 온전히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했던 그런 애가 이게 다른 사람 만나서 바람피는 거 보니까 참 세상 믿을 사람 없구나 생각도 들었고. 근데 누구랑 바람 폈어? 헬스 트레이너. 근데 그 사람 헬스 트레이너랑 바람 피기 전에 그 전에도 무슨 일 있다 하지 않았어? 그 전에는 한번 남자들이랑 응. 헌팅 같은 거 한번 해서 한테 걸렸고. 유혹에 되게 약하네. 그런 것 같아 지금 생각해. 근데 자기는 그때 헤어지고 싶었는데 헌팅한 거 걸렸잖아. 그 기회를 왜 그냥 날렸어? 근데 걔가 또 울고 하니까 지금 제 한번 받아줬었지. 은근 마음 약하구나. 약했었지. 지금은 지금은 거의 지금은 감정이 없지. 지금 타이밍에 감정이 없지. 옛날에 ENFP였어 진짜. 옛날에 페이스북 친구 900명인가 했어. 자기 내 고등학교 친구랑도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아, 맞아, 친구랑 맞아. 막팔했었잖아. 맞아. 난 그것도 빡쳐. 그거 자기 만나기 한참 됐는데. 게스트 진짜 재밌어. 내 남자친구가 혼성 게스트하우스 가서 놀았다고? 그럼 또 빡치는 거야. 그때 여자친구 아니었는데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주토피아 보러 가거든요. 미나랑 다나랑 원래 보러 가기로 옛날부터 얘기가 돼 있었는데 루리가 저한테 보러 가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넷이 볼 생각은 없냐 물어봤는데 다들 좋다고 한 거예요. 루리랑 미나랑 다나랑 저랑 같이 주토피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저번에 교토에서 제가 이 블랙네이처 폼 클렌저 이거 보여드렸었잖아요. 아직도 쓰고 있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쓰고 나서 트러블도 잘 안 나고 각질 관리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연아랑 승희 언니한테도 쓰라고 줬었잖아요. 좋아가지고 다 쓰고 또 사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토너는 그냥 아무 자극만 없으면 된다 하는 주의라서 이제까지는 그냥 자극 없고 별다른 효과가 없는 그런 물 같은 느낌의 토너만 이제까지 써왔거든요. 근데 제가 블랙네이처 폼 클렌징이 진짜 잘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도 좀 써보고 싶어가지고 블랙네이처에서 나온 어성초 토너 이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던 게 제가 어성초 제품을 처음 써보는 건 아니라서 이제까지는 그냥 다 무난했다? 그 정도여가지고 큰 기대 없이 써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쓴 어성초 제품들은 진짜 어성초 제품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얘가 진짜 찐 어성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는 피부가 깨끗한 편인데 이제 생리할 때 되거나 이제 유제품 많이 먹으면 좁쌀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면 왕뾰루지가 한두 개씩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유럽 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때가 딱 생리 일주일 전이고 짐 줄인다고 이너뷰티도 두고 갔다 했잖아요. 스킨케어도 다 샘플, 클렌징 밤, 클렌징 폼 이런 것도 다 여행용이랑 샘플 이런 걸로 다 챙겨가다 보니까 제 피부가 완전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물도 안 맞죠? 유제품도 많이 먹죠? 제품도 안 맞지? 제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건 다 안 좋아졌었어요. 그때 뭐 두드러기, 좁쌀, 트러블, 각질, 건조함 그냥 최악인 상태로 한국에 돌아왔었어요. 그러고 딱 한국에 왔는데 마침 제가 시켜둔 이 블랙네이처 토너가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토너랑 클렌징 폼이랑 같이 써주면서 이제 피부 관리를 급하게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한 달 만에 이렇게 엄청 깨끗한 진짜 무결점 피부가 됐다. 이 어성초에 퀘르세틴이라고 좁쌀에 엄청 좋은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중에 파는 어성초 제품들은 단가를 줄여야 하니까 정제수 99%, 어성초 1% 이렇게 넣어놓고 어성초 제품이라고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찾아보니까 어성초가 10만 ppm이 들어있어가지고 효과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제가 이 이마랑 턱 쪽에는 좁쌀이 그냥 피부 컨디션 상관없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싹 없어져서 완전 매끈매끈한 피부가 됐어요. 제가 쓰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자면 이제 좁쌀이 좀 심하게 번져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적셔가지고 토너 팩을 해주면 효과가 훨씬 좋다. 진짜 배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냥 손으로 발라주고 이거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붙여주거든요. 제가 이 방법으로 그 유럽 갔다 와서 3일 만에 그 뒤집어졌던 피부도 괜찮아졌었어요. 제형이 완전 물처럼 주르륵 흐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게 보이세요? 약간 점성이 있는 그런 제형이에요. 에센스를 바른 것처럼 엄청 촉촉해져요. 근데 또 무겁다거나 끈적거리지는 않거든요. 요즘 같은 이제 건조한 환절기에 쓰기도 너무 좋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유분보다는 수분 위주로 피부를 이렇게 꽉꽉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기도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 쓰고 좁쌀이랑 트러블 다 가라앉았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뭔가 피부 회복 속도가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원래 색소 침착이 진짜 오래가는 스타일인데 그것도 엄청 연해진 거예요. 그것도 지금 한 달 만에. 제가 진짜 써본 토너 중에 1등이다 장담할 정도로 너무 좋아서 이번에 누나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블랙네이처에서 이 토너에다가 여드름성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 화장솜 이거까지 증정으로 해서 특별 할인 링크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나들 중에 트러블이나 좁쌀로 고생한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 토너 꼭 써보고 피부 강명 찾으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번 불프 때 코트를 하나 샀거든요. 좀 비싸서 제가 옷 사려고 모아놓은 용돈으로 질렀어요. 여기 르로만이라는 브랜드거든요. 제가 원래 갖고 싶었던 거는 그 그레이스라는 브랜드의 케이프 코트였는데 아이보리 컬러였나? 아무튼 품절인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쌌다. 거기는 70만 원대였어요. 얘는 40만 원대고 그래서 어차피 못 사긴 했어요. 너무 비싸서.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예쁜데? 이렇게 케이프를 분리할 수 있고 이 리본도 분리를 할 수 있어요. 3가지 스타일로 입을 수 있거든요. 심플하게 입고 싶을 때는 이것만 입고 이런 느낌이에요. 어때요? 짠!
이렇게 리본까지 묶어서 입으면 완전 이제 연말 룩. 너무 예뻐. 거기서 뭐하니 콩이야? 응? 거기 왜 들어갔어? 이야, 거기서 뭐해? 진짜 마음에 든다. 지금 LA 갈비 만들려고 핏물 빠지게 물에 담가놨거든요. 이거 만들어서 내일 오빠 도시락도 싸주고 저도 먹고 하려고요. 여러분, 주토피아를 보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아, 진짜 추워. 어머, 얘 뭐야? 진짜 귀엽다. 이거 일본 브랜드인 것 같았는데, 맞나? 아무튼 여기 팝업하고 있어요. 이따 구경해야겠다. 재밌었지? 응, 완전 재밌었어. 맛있겠다. 정말 웃음이 많은 그룹이다. 왜? 개그맨 된 기분 너무 좋아. 개 맛있다. 10년 전에도 이거 먹고 있었는데 아직도 먹고 있어. 말 때까지 눈 아니야. 이번엔 진짜 X들끼리 서로 싸우느라. 살짝 일부만 얘기를 하자면 그때 막 인터뷰지에 막 질문이 몇 개 있었나? 막 그러고 내 X가 프로필에 내가 찍어준 사진을 여자친구 장기 연애한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자기 프로필로 계속 해놓은 게 있었어, 기록이.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고 나한테 물어봤다. 그래서 내가 내가 사진을 진짜 잘 찍었구나. 그랬더니 뭐래? 미련이 있나 없나 언니가 확인하려고. 그니까. 그래서 그 제작진들은 혹시 나한테 미련이 있어서 계속 해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럴 줄 알고 그랬는데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제 질문을 계속 하는 거야. 찍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가 기대되냐.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럿이서 다 같이 모여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그것 때문에 나가고 싶었거든. 얘 어떡하지? 약간 얘 어떡하지? 약간 그치. 따야 되잖아 인터뷰. 그치. 그러니까 눈물 한 번 흘려줘야 되는데. 그니까. 그렇게 인터뷰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잖아. 근데 내가 지금 ESFP 상태로 봤으면 좀 더 환영스럽게 말했을 것 같아. 1년 전. 왜냐면 그때 환영 인터뷰 할 때는 난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난 너무 진실같고 그래서 그때 솔로인 맞다. 상태로 너무 행복했어. 맞아 언니 그때 행복했어. 맞아. 그래서 나는 오빠가 나 번호 물어봤을 때도 약간 큰일 났다. 안 돼. 그니까. 나 지금 연애 못해. 막 이랬단 말이야. 그때 한참 우리랑 되게 재밌게 그래, 그리고 제 X는요 이랬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맞아, 내가 맞아. 자꾸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땡땡이가요. 어쩌고 막 이러면서 아마 내가 나가서는 노잼이었어.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영화 보기 전부터 니뽕니뽕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준다고? 아니 근데 말이 돼? 들었겠지. 모던하우스 왜 이렇게 귀여운 거 많이 들어왔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뭐 꽂아놓으면 되는 거네. 산타도 귀엽다. 어머 너무 귀엽다. TV 보고 있는 거 같아. 응. 와 수저같이. 누들보도 너무 귀엽고. 애들이랑 밥 먹고 니뽕내뽕 먹었거든? 그거 먹고 나왔는데 어떤 헬스케어 정장 입은 직원이 나한테 영수증 같은 거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내가 그랬는데 아 쪽지요? 어. 인기 만점이구만. 그리고 주토피아 진짜 재밌어. 재밌어.
근데 내가 LA 갈비에 어머님이 알려주신 대로 과일을 넣었거든? 근데 얼마나 넣는지 모르잖아. 그 과일 좀 많이 넣어가지고 LA 갈비가 좀 상큼해. 다음엔 더 맛있게 해줄게. 계속 해줘야지. 자기야, 근데 회사 사람 직장인들 도시락은 저런 게 아니야. 직장인 도시락은 그냥 어제 먹은 밑반찬 몇 개, 밥 조금, 나도 그렇게 써오고. 아 그래? 그렇게 자꾸잖아. 근데 나도 저거 하나밖에 안 했어. 아 그래? 어. 휴지통 위로 와 있네? 그러네? 아 휴지통이 귀여워. 안 된다. 휴지통이 안 휴지통이 된다. 안 된다. 갔다 올게. 잊은 거 없어? 잊은 거 없어? 이거 있어. 이렇게. 콩이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귀엽지?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케이크 같은 거 만들 재료랑 삼겹살도 샀는데 삼겹살 이걸로 요리를 좀 해보려고요. 여러분 너무 초췌한 모습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약간 화장을 하고 왔어요. 제가 작년에 다나랑 미나랑 겨울에 베이킹하고 그럴 때까지만 해도 이제 에어프라이어가 집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안 켜지는 거예요. 원래는 인테리어를 위해서 에어프라이어 없이 좀 버텨봤는데 확실히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와, 이 구성품이 너무 알차다. 이렇게 생긴 것도 있거든요? 이 통에다가 끼워서 쓰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열선에서 연마제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선을 닦고 나서 기름이 묻어있는 상태로 뜨겁게 가열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또 기름기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약간 세제 같은 걸로. 대박이다. 미쳤죠? 아이고, 설탕을 먼저 섞었어야 되는데 젠장.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동그랗게 잘 익고 있어요. 와, 진짜 맛있게 구워졌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귀엽고 마음에 들어요. 이거 재밌어? 응, 베이크하는 거 좀 힐링돼. 흘리는데? 응, 맛있다. 괜찮지? 와, 진짜 빨리 먹었다. 조심히 하고 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동생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되죠? 어머머머머. 누구야? 그러지 마. 콩이야 불편하대. 괜찮아? 엄마 지켜줄게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그랬어. 그치? 아이 귀여워. 두부야 콩 괴롭히지 마. 어머, 질투하는 거 봐. 형아 예뻐해주지 마? 두부 형아 예뻐해주지 마? 엉덩이 실룩실룩. 자식. 두부 혼나야 돼, 안 혼나야 돼? 응? 아주 그냥 혼날 때도 놀 생각만 하지. 초딩 때 똥 쌌어?
나 초딩 때 돈 안 썼어. 여기 있었어? 아니 내가 상처받았던 썰이 있어. 한 5학년 정도 되니까 이성에 대한 이런 관심도 생기고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눈에 드러운 애가 생긴 거야. 외모를 보고 좋아한 건 아니었고 그때는 약간 그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 그 유쾌한 모습이 조금 호감이 생겼나 봐. 막 걔한테 가서 이렇게 플러팅을 하거나 이런 걸 아예 할 줄 모르니까 학교 끝나고 내가 용돈이 진짜 조금 있어서 쓸 수 있는 건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것밖에 못했어. 근데 일부러 걔가 가는 시간에 같이 하교를 해. 그 동선이 겹치게. 무조건 우리가 앞에 지나가는 마트가 있어. 그럼 마트 앞에서 나 아이스크림 먹을 건데 먹고 싶은 사람 그러면서 걔는 그냥 무조건 그러지 먹고 싶다 하지. 근데 또 걔만 있는 게 아니라 걔 친구들도 있잖아. 근데 걔네들도 다 먹고 싶다 할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냥 걔를 사주고 싶어서 다른 애들도 다 사줬어. 그래서 돈도 없는데? 나름의 플러팅을 한 거야. 그게 내가 한 전부인데 근데 자꾸 그 뒤로부터 나한테 나 이거 뽑기 하고 싶은데 나 돈이 지금 없다. 막 500원만 달라. 이런 식으로 나한테 자꾸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거야. 근데 돈이 없어도 너무 좋으니까 그냥 사달라고 하면서 사주고 달라고 하면 줬어. 완전 호구 그 자체였지. 걔는 조금 약간 얍삽한 애였거든. 그래서 알고 있었나 봐. 내가 약간 호구 같다는 걸. 베란다가 내 방에 있고 그 바로 바깥에 놀이터가 있어. 이제 베란다에 있으면 그 놀이터에서 하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방음이 안 되거든. 근데 걔가 갑자기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대. 그리고 난 또 설렜지. 뭐지 나 보러 왔나? 이러면서 창문을 여기 이렇게 내려다 봤어. 근데 친구랑 뭐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게 들린 거야.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야? 야야 봐라 쟤 내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준다? 그러면서 진짜 못했다. 그래서 봐봐? 그러면서 갑자기 핸드폰을 해. 근데 나한테 문자가 온 거야. 너 방에서 나한테 한 5,000원만 던져줄 수 있어? 이러는 거야. 진짜 별로다. 친구한테 자기 꼬봉 약간 시험하듯이 그 전까지는 나랑 친해서 가깝다고 생각해서 뭔가 부탁하는 줄 알고 나는 또 친구들한테 좀 잘해주는 편이잖아. 그래서 내 마음을 약간 그렇게 표현한 거였는데 걔는 나를 이제 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호구 꼬봉으로 생각하는 거지. 나 지금 돈 없어 이렇게 하고서는 그 뒤로는 연락도 안 받고. 진짜 못했다. 또 어리고 처음으로 누군가 좋아했었던 거잖아.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잠시 마음에 문이 닫혔었어. 너무 상처받아서. 쟤 물은 왜 그래? 나 얼마 전에 계단 밟고 넘어졌다 했잖아. 밟았는데 이렇게 밟아서 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유가 구름 이렇게. 3개 찢었어 또. 그럼 나한테 집에서 혼자 있어도 시련이 있어. 응? 오늘은 쌀이 열렸다 했잖아. 이렇게 쌀하는데 갑자기 뚜껑이 팍 열리면서 이제 쌀이 쫙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좀 스트레스 받았어. 내가 이런 거에 내 하루를 망칠 순 없어 이러면서 이겨냈어. 여러분 이제 삼겹살 김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 번도 해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도시락 메뉴 이렇게 하다가 생각나서 오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추를 먼저 깔아줍니다. 삼겹살을 통으로 이렇게 올려요. 김치도 이렇게 올리고 오독오독하게 무말랭이도 조금 올려줄게. 김밥이 터진 부분을 제가 먹어볼게요. 단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도 안 쪄요. 진짜 딱 좋아요, 딱 좋아. 너무 맛있는데? 김치 삼겹살 김밥 완성. 진짜 너무 간지나다. 그치. 대박이다. 저 이거 찍었어. 찍었지요. 맛있겠다.
와, 삼겹살 김밥? 메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사실 집에서 먹을 때는 그냥 따로 먹어도 되거든? 도시락은 그렇게 안 되잖아. 가서 이렇게 막 거기서 막 싸먹긴 그렇잖아. 그래서 김밥에 싼 거야. 오, 대박. 그래서 일단 먹어보고 괜찮으면은 도시락으로도 싸줄게 나중에. 오, 좋아요. 갑자기 맛있는 아이고. 우동 진짜 맛있다. 그치?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응. 도시락 메뉴 괜찮아? 저는 오케이. 진짜 맛있다 이거. 아 기분 좋다. 또 만들어줄게. 오뚜김밥보다 맛있다. 볶음김치랑 삼겹살이랑. 귀여워. 엑스 둘이야? 어. 미국이네? 아니 전 남친 둘이 같은 거 와, 받았어. 미국이네? 그니까 미친 거 아니야? 다음에 한 엑스만 6명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재밌겠다. 와, 대박이다.